자, 이번에는 컨택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프로젝트와 프레스 페이지는 설명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페이지를 먼저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컨택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에서 엘레멘토로 편집 누르면 좋을 텐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편집으로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 그 어드민 화면에서 컨택트 페이지 누른 거랑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엘레멘토 전체 너비, 템플릿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엘레멘토로 편집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이분할해서 왼쪽에는 내 포트폴리오 이미지 중에 하나를 넣을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컨택트 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 그리드 박스로 2분의 1, 2분의 1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는 요소 추가 누르셔서 이미지를 넣으실 거고요. 오른쪽에는 폼 넣을 건데 이미지 먼저 세팅하고 시작할게요.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넣을 건데요. 파일 업로드 해서 파일 선택 하시면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업로드 하고 돌아올게요. 네, 저는 미리 찾아놓은 이미지 넣어줬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라지 이미지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제가 600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지로 쓰셔도, 지금 최대 크기가 1024이기 때문에 만든 크기가 이 라지보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 안 쓰고 그냥 라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스타일은 왼쪽 정렬로 정렬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컨테이너 그리드로 가셔서 그리드의 간격은 0으로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에서 간격을 지금 떨어지게끔 크기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저는 딱 50대 50으로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50에서 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간격을 0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고급에서 역시 패딩 값을 0으로 줘서 딱 붙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살짝 복잡해요. 잘 따라오셔야 해요. 자, 오른쪽에는 일단은 텍스트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소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제목 넣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 그 아래에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밀렸어요, 제목이. 지금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그리드 안에 다 같은 레벨로 들어갔어요. 이미지, 텍스트 편집기, 제목이 같은 레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2분의 1씩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요소가 배열이 되는 2분의 1씩. 그러니까 보시면 그리드에서 저희가 이거를 선택했잖아요. 2분의 1씩 차지하면서 계속 늘어가는 그런 구조로 얘는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레벨에 넣었더니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을, 오른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뭔가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소 추가 눌러서 컨테이너 눌러서 일단 컨테이너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얘네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컨테이너 안에 이 친구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요소를 싹 추가한 다음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소 추가해서 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소가 하나 뜹니다. 요거를 최하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목은 상담 신청하기라고 해줄 거고, 이 친구는 AC1으로 당연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폼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이게 살짝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입력받을 것을 이름, 타이틀만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메일은 필요가 없어서 지울 거고요. 전화번호 입력받을 거고, 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위치 옮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 주소 변경해 주시고, 최대 예산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공사 시기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요청 사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길 필요 없죠. 그래서 칼럼 너비를 50%로 바꿔줄 겁니다. 전화번호 역시 칼럼 너비 50으로 바꿔줄 거고요. 최대 예산도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공사 시기 역시 5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컨셉으로 만든 지금 포트폴리오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사이트보다는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까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받는 정보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근데 본인의 비즈니스에 맞는, 본인의 목적에 맞는 항목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해보시면 충분히 활용해서 내 목적에 맞는 폼을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에 보시면 플레이스홀더는 이제 입력하기 전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기 전에 이제 뭔가 안내를 해주는 문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시공하려는 지역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시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청사항에도 플레이스홀더를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원하는 시공 항목과 요청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 예산이나 공사 시기도 입력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의 문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내용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하시고, 스타일에 관련된 건 여기서 하시고, 그 외 기타는 고급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으로 가셔서 서밋 버튼의 텍스트를 상담 신청하기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칼럼 위드는
한 30 정도 할까요? 저 이렇게 긴 거 별로여가지고 25?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스타일을 좀 만져보도록 할 건데요. 텍스트 타이틀부터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라피 16으로, 18로 할 거고요. 굵기는 굵게. 완전 굵게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일반 굵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500, 그러니까 완전 굵게랑 그냥 기본적인 거 사이 굵기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이 컨테이너의 패딩을 0으로 빼주긴 할 건데, 이 위에는 살짝 그 공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값을 풀어주시고 위에 32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랑 지금 제목이랑 이 밑에 텍스트 사이가 20이 벌어져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서 요소 사이의 그 간격이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위아래로 공간을 줄 거예요. 패딩 값을 0으로 일단 맞춰주신 다음에 값 연결 풀어주시고 상단에는 9 정도 줄 거고요. 하단에도 역시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단에 20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요소와 요소 사이에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으로 40이 띄어져 있죠. 근데 저는 20을 더 띄고 싶어요. 그래서 하단에 20만큼의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번엔 폼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폼은 지금 위에 있는 이 텍스트를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벨은 숨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플레이스 홀더라는 아까 이 입력 설명해주는 칸에 이 라벨 내용을 쓰기도 해요.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라벨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고, 라벨의 타이포그라피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15를 줄게요. 14를 줄까요? 굵기는 굵게 해주시고, 스페이싱을 1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주시고, 네, 필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드에서 타이포그라피를 1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높이를 45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필드의 높이가 있는데 지금 이 패딩 값이 들어있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옵션에 그것도 이제 내가 뭔가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 부분은 스킵하고 나중에 적용하도록 할게요. 확인한 다음에. 보더의 이 굴림 정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굴리고 싶지 않아요. 굴리면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이거 0으로 할 거고요. 하고 폼의 간격을, 칼럼의 간격은 30으로 할 거고, 로우의 간격은 20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줄 간격은 20, 항목 간의 줄 간격은 20, 그리고 이 칼럼의 간격은 30입니다. 지금 여기가 30인 거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메시지는 요청사항이고요. 이 필드에 컬러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옵션은 없네요. 그러니까 옵션에 없는 것은 사실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CSS를 어바웃에서 우리가 맵 넣었을 때 이제 그 하단의 요소를 숨긴 것처럼 CSS라는 것을 이용하면 수정이 더 자유로워지는 게 사실인데, 사실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그런 거 없이 이 옵션 안에서 수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웬만하면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면서도 최대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뽑을 수 있는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튼을 좀 손봐 볼게요. 버튼을 한번 볼 건데 타이포그라피를 얘는 아마 기본 16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굵게 할 거고 테두리는 기본으로 되어 있대. 보더 그 굴림이 지금 이렇게 굴림이 들어간 거를 0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각지게 만들어 줄 거고, 네. 일단은 저는 높이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고 싶은데 요거는 조금 이따 확인 후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개 일단 눌러 주실게요. 공개 눌러 주신 다음에 페이지 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네, 높이를 보시면 40이에요. 그리고 겉에 패딩 값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봤더니 위아래로 8, 왼쪽 오른쪽으로 16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글씨의 높이는 22인데 저는 조금 더 이 높이를 키우고 싶단 말이죠. 지금 40인데 45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글씨의 높이를 5만큼 높이면 되니까 27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높이가 40이네요. 근데 저는 높이를 60으로 맞추고 싶거든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버튼이 아닙니다. 버튼이 아니죠. 다시 필드로 오셔서 여기에서 타이포그라피를 선높이를 27 이렇게 해주면 45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선높이라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썼을 때 이 텍스트의 위아래로 이렇게 공간을 얼마나 차지해서 그 높이를 정할지 이거든요. 그래서 폰트 크기는 14지만 위아래로 공간까지 해서 27만큼의 높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만큼 줬을 때 위아래로 8씩 아까 여백이 들어있었잖아요. 다 더하면 43이네요. 그러면은 두 개 더 높이면 45가 되겠군요. 29로 한번 줘보도록 할 거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패딩으로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을 주겠습니다. 10을 주는데 변화가 없고 타이포그라피는 높이를 40으로 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위아래로 아까 그 여백 값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패딩을 그냥 0으로 빼주시고 그냥 이거 자체의 높이를 이제 60으로 주면 내가 원하는 그 높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콘텐츠로 가셔서 버튼 사이즈를 지금 25로 맞췄는데요. 디폴트로 하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이거는 넓게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넓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제가 원하는 너비로 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버튼의 너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퍼센테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30% 정도에 맞춰서 주겠습니다. 30%라는 거는 지금 이 컨테이너 있죠. 이 컨테이너를 100%로 본다면 거기에서 30%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싫으시면 뭐 다른 옵션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일단 공개 한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의도가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47이네요. 아까 27 준 게 맞았네요. 888이 16. 이거는 왜 47이냐면요. 이 보더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보더까지 합쳐지면 이제 위아래로 9만큼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7인 거예요. 29 더하기 9 더하기 9 하니까 47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27로 주는 게 맞네요. 제가 의도한 45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60에 맞춰서 잘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좀 수정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이 폼에서 아니죠. 필드에서 타이포그라피의 선높이는 다시 27로 맞춰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는 부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acceptance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라는 걸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정보를 입력받을 때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링크 같은 것을 연결해서 그 링크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이 보이도록 넣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폼을 예쁘게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HTML 태그인데요. 이렇게 앞뒤로 괄호 B를 넣으시고 이거는 슬래시 괄호 B 이렇게 해주시면 B 태그를 열었다가 B 태그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를 넣었잖아요. 이 뜻은 이 B는 볼드라는 태그거든요. 두껍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비택으로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살짝살짝 코딩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볼드하게 텍스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그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require에 체크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필수여야 할 테고요. 주소는 뭐 없으실 수도 있나요? 주소는 있겠죠? 네, 있으면 require. 근데 아직 업장을 구하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이 이 폼을 제출을 못하게 되면 안 돼요. 이 require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require를 빼주세요. 그래서 꼭 입력받아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 여기서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require로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이 require 마크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일단 눌러서 저장 한번 해줄게요.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잘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상담 폼이 잘 구현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하하.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폼을 보내면 어디로 들어오나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이 뭔가 상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못해서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누락이 돼서 응답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정하는 게 Action After Submit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collect submissions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브미션을 콜렉트 하겠다. 이 폼에 들어온 요청들을 콜렉트 할 거고,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아래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건드리실 게 없을 거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내 이메일을 입력해 놓으시면 내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상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서브젝트는 제목이죠.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상담 신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그 제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메시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all field하고 이렇게 꽉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쇼코드라는 건데, 모든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우리가 세팅한 이 필드 내용이 모두 이메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from 이메일은 보통은 우리 그 URL을 이용한 어떤 메일 주소로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바꾸시지 않는 게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인터넷 규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내가 아는 도메인 주소로, 그러니까 내 서버에서 보낼 때는 내가 아는 도메인 주소로 메일이 날아가야 돼요. 내가 아는 도메인 주소가 붙어 있는 이메일로 메일이 날아가야 스팸이나 이제 아예 이메일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하실 부분은 이 서브젝트와 to 이메일 주소, 어디 이메일로 받을지 요 정도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공개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름을, 만약 이렇게만 적어서 상담 신청하기 하면 require fiel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든요. 이 입력란을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하면 지금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경우에도 require field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밋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이제 누르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도 좀 채워보죠. 서울시 서초 강남구 서초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보고, 최대 예산은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26년 2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게요. 시공 항목 아파트 인테리어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상담 신청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our submission was successful 이라고 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꿔줘야겠죠. 일단 바꿔볼게요. 이 부분부터. 바꾸고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additional 옵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custom message 열어보시면 success 메시지 어떻게 할 건지, 에러 메시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쭉쭉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위에 문구랑 똑같이 쓸게요. 담당자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여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에러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할게요. 서버 에러는 이 서버에 에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 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위에 거를 복사해서 서버에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렇게 메시지는 변경해 놓고요. 방금 우리가 넣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워드프레스로 일단 나가볼게요. 어드민 화면으로 다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엘레멘토 서브미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가 보낸 아까 그 상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외계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고쳐줘야 되겠죠. 컨택트 페이지에서 엘레멘토로 편집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활성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사실은 이 폼 제목부터 변경하실 수 있어요. 상담 신청이라고 폼 이름도 바꾸시고,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어드밴스드 보시면 이 아이디라는 것을 프라이버시 뭐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텐츠에 이제 사실 라벨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이제 저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구현할지 좀 고민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할 거고, 자, 공개 눌러주시고,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빠르게 이거에 응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메일로도 들어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로 가보시면 스팸함을 처음엔 뒤져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도메인이 좀 신뢰도가 떨어져서 스팸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메일을 잠깐 확인하고 왔는데 메일로 값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메일닷컴이라고 해놨네요. 이메일 주소 잘 작성해 주세요. 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 고침한 다음에 동의해 주시고 상담 신청 했더니 바꾼 내용으로 잘 뜨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넘어가서, 자, 일단 메일은 아직 안 왔어요. 서미션으로 가보면 이제 새로 한 상담 신청이 들어왔고, 그 폼의 이름을 상담 신청으로 바꾼 게 잘 적용이 됐고요. 네, 내용도 프라이버시라고 아까 바꿨잖아요. 그 부분도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충 보시면 여기에 또 어떤 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지 유저가, 그리고 뭐 어느 날짜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도 사실 잘 보내졌다고 뜨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아직 이메일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대략적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메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애를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초보자들이 많이 골치 썩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이메일이 안 들어온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살짝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메일이 안 들어왔다 하신다면 이거는 그 호스팅 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메일 레코드 같은 게 이제 구글 메일로 만약에 받으신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증된 곳에서 날라오는 메일이 아니면 잘 그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24에서 만약에 호스팅을 구입하셨다면 카페24에 문의를 하셔서 지금 내 홈페이지에서 보낸 메일이 Gmail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거기서 아마 메일 레코드 같은 거 변경해 주셔서 잘 들어오게 아마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잘 오다가 또 안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플러그인을 업데이트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 상태를 잘 유지를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하거든요. 그게 홈페이지 보안에도 굉장히 좋고,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잘 해주시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카페24에 문의글 올리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 그 부분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을 보시고 업데이트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버전 관리나 업데이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컨택트 페이지는 일단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부분 이제 보완해서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